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많은 분들이 건강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목이 많이 부은 것도 사실이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는 맞습니다만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전달해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가 수호천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쉴 수도 있으니 이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좀 불편한 목소리여도 꾀꼬리처럼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오늘 세 번째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이런 수호천사님들의 마음, 물을 좀 마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영웅시대분들의 마음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임영웅 영웅시대 영웅사랑방 취약 아동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따뜻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취약 아동을 위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영웅사랑방 회원님들인데 12월 15일 포천시에 있는 취약 아동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영웅시대분들의 멋진 활약이 사진으로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이 되겠죠? 150만 원을 이렇게 쾌척했다. 제가 항상 이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금액을 떠나서 한 번도 하지 않는 것과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요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소시처럼 그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몇 명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영웅님의 기부 활동을 위해서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대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비록 150만 원이지만 따지고 봤을 때는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기부 확인서를 보면요 2022년 12월 14일 150만 원 기부를 확인했다 라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님이 이렇게 직인도 찍어놨습니다. 영웅시대 영웅사랑방 회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영웅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포천 아동들에게 이러한 성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영웅시대 영웅사랑방 회원님들은요. 임영웅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부를 이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기부를 시작하고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소희씨가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듯이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되는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의 속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런 활동을 해야겠다.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어야겠다. 나도 히어로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번에는 1,650만 원 기부입니다. 자, 금액이 중요치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을 기부한다라는 건 그만큼 큰 마음들이 더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650만원, 160만원, 1억 6천만원 뭐 이렇게 단위별로 금액을 나눌 수 있겠지만
15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1600만 원 기부하신 분들도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1억 6천도 마찬가지겠죠. 어찌됐건 2650만 원을 기부한 영웅시대 분들은요. 바로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님들입니다. 이번 후원금은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후된 차량을 대체할 신차 구입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태워주시고 내려주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량이 워낙 노후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수 있게 금액을 보탰다. 이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 이분들의 활약 사진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지죠? 이런 거 막 보시면 어떻죠? 나도 막 저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 확 드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임영웅의 노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기부가 더 놀라운 건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활약인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자 이 나눔을 받은 이 기부금의 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나 큰 금액을 선뜻 후원해 주신 서포터즈 측에 감사드린다. 이런 서포터즈의 나눔 활동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큰 힘이 된다. 라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님들은요. 지난해부터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마스크,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활발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78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8월 달에는 5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하면서 이런 나눔 활동에 앞장서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더 똘똘 뭉쳐서 이 추운 연말 연초를 우리가 함께 주변 분들을 도우며 이겨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웅님을 위한 팬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영웅님의 활약상이 영웅시대 팬덤을 통해서도 번져나가니까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MBC에서 아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소시만의 분석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곡가 이호섭님이 5분 만에 임영웅 되는 법을 공개하겠다. 무려 1000여 곡을 보유한 히트곡 작곡가 트롯나라 새치여라는 프로그램에서 작곡가 이호섭님이 등장하여 5분 만에 임영웅이 되는 방법을 썰로 푼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임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다른 출연자들도 임영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내일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역시나 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오랜 시간 관객들과 호흡을 맞춰온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이 새치어 프로그램 현장을 리드한다고 해요. 특히 그는 5분 만에 임영웅 내는 법이라고 공개해서 굉장히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전 국민을
임영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 목표다. 글쎄요, 가능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어그로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속내가 있을 겁니다. 5분 만에 영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온 국민이 당사자부터 그렇게 했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그로지만 전국 노래자랑에서 관객과 호흡했다라고 이 작곡가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 이 전국 노래자랑은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객과의 호흡입니다. 얼마나 내 눈앞에 있는 처음 보는 관객분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내 노래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런 현장에서의 관객분들의 마음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노하우를 이 작곡가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님이 전국 노래자랑 당시 노래 부르던 모습을 잘 보면요. 어떻죠? 굉장히 풋풋하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잘 알고 호응할 만한 노래를 선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5분 안에 임영웅이 되려면 그 두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웅님만의 감성장인 면모에 빛나는 목소리 보이스, 엄청난 가창력,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임영웅 장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워. 5분 안에 가질 수 있으면 저부터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대 매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MBC만이 아니라 JTBC와 같은 방송사에서도 다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 JTBC는 MBC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송사잖아요. 그런데도 MBC 타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언론 기사로 써낸다? 영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언론사에서 임영웅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그 키워드의 파워를 누구보다도 너무나 여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보면 보컬 장인 임영웅, 엄마의 노래 무대도 1000만 뷰를 돌파했다. 바야흐로 2020년 7월 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엄마의 노래. 영님이 이 노래를 정말 열창했죠. 사라이 콜센터에서 엄청나게 열창을 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조회수도 꾸준히 상승이 돼서 이제 1000만 뷰를 돌파해버리고 만 것이죠. 물을 좀 마셨습니다. 이런 영웅님의 조회수 파워가 유튜브에서도 보여지죠. 콘서트 티켓팅으로도 보여지죠. 광고 캐스로도 보여지죠. 언론사에서 임영웅 가수 말고는 슈퍼스타로 다루는 연예인이 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영웅님의 행보가 파격적이고 막강하다는 거죠. 아까 앞선 영상에서 제가 33명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님들이 투표를 해서 영웅님이 2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엔터테인먼트 사라면 자신들의 회사 아이돌들에게 투표하지 않았겠냐?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2장씩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씩 주면 전부 다 자기 소속사의 연예인만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표씩을 줘서 공정성 있을 만큼 투표를 야기한 건데 그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여성분들이었다면
영웅님에게 몰표가 나왔을 거다. 뭐 그것도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그 엄청난 글로벌 팬덤을 지닌 최고의 아이돌이 3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히어로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만큼 영웅님의 이 모든 장르, 모든 방면에서의 파급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한 팬분이 즐겁게 보는 웹툰 유튜브라고 해요. 만화죠, 만화. 여기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요런 데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사회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웹툰을 보지 않아서. 근데 아마도 공연이나 무슨 프로그램 방송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화 연결 같은 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에게 마이크를 주고서 어떻게 이 행사장에 오시게 됐냐? 뭐 요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서 1위로 왔어요. 말을 해버려서 지금 많은 어린 팬들이 반갑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웅님의 지금 이런 영향력이 이런 유튜브 웹툰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져나갔느냐? 제가 소개해드릴 깜놀할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 사진이에요. 영웅님이 최근 이 앵콜 콘서트까지 마치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사진을 찍어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잘 못 보셨을 사진들이 여러 장 있어요. 그리고 영웅님에 대한 후담도 쏟아졌습니다. 자, 이분은 영웅님과 같은 고향 포천의 출신의 댄서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영웅님과 마지막에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22년 5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다사다난하고 재미있었던 잊지 못할 경험들과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을 가져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티스트 영웅이 형, 그리고 CJ 관계자님들, 물고기 뮤직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던 단장님과 형, 누나, 친구, 동생, 댄서들,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함께 무대를 섰던 댄서가 아티스트 영웅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영웅님의 가수로서의 이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트로트 가수라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영웅님을 한 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 영웅님과 한 번이라도 공연을 했던 사람들, 관계자들, 녹음실에 있었던 스태프들, 하나같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요런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아니 이거는 임영광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분과 이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지?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님 앵콜 콘서트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임영광군 휴가 면회를 간 이 영상에서 이분이 등장한다. 이분이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뭐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거의 최고급이죠. 피식대학 한사랑 산악회.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의 세대들이 20, 30대 세대들이
이런 시니어 세대분들의 등산 가는 모임을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너무 리얼리티하고 나이에 비해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요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김민수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열정 굉장히 외칩니다. 왜냐면 한사랑 산악회의 회장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피식대학 산악회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각종 브이로그에서도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김민수라고 하는 분의 인스타그램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피식대학에서 운영하는 코미디 토크 방송 프로그램에는 방탄소년단 멤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소천사님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멤버도요. 이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너무 웃기기 때문이죠. 그런 연예인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이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인데 여기에 나온 이분과 영님이 콜라보를 찍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유튜브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합성 배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콘서트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식대학의 개그맨 분과 영님이 함께 등장해서 막 열정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요 가운데 계신 여성분 SNS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촬영하느라 너무나 즐거웠고 영우님의 인성은 너무 바르고 친절했다. 너무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후담으로 쏟아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영우님과 함께 무언가 인연이 되면요.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미담만 나오는지. 저도 3년 가까이 영우님의 팬튜버를 하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 같습니다. 그만큼 영우님이 팬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평소의 행실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몸 관리도 너무 잘하지 않나요? 수호씨 보세요. 지금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수호천사님한테 소식 전하겠다고 이렇게 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웅님은 그 엄청난 콘서트를 하고 그 엄청난 일정 속에서도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역시 임영웅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수호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조금 넘어 늦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혹시 오늘 불토 되시는 분들은 주무시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해주시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